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그동안 일본이 공들였던 인도네시아에 대한 군함 수출이 좌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는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베르가미니급 프리기탐 조달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0일에 밝혔습니다. 이번 핀칸티에리사와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은 총 8척이며 FREM급 6척에 마에스트랄급 2척을 현대화해서 도입하는 계약입니다. 이번 핀칸티에리의 발표로 일본 방위장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수출을 예상했던 일본은 헛물만 켜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본제 호위함에 러브콜을 먼저 보낸 나라는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작년 11월에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인도네시아는 8척의 일본산 호위함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양국은 호위함 수출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호위함 후보로는 3,900톤의 모가미형 호위함 설계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의 요청을 수용한 함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총 계약액은 3천억 엔 규모에 달한다고 보도했으나, 인도네시아 측은 도입할 8척의 호위함 중 4척은 일본에서 직접 도입하고 나머지 4척은 일본으로부터의 기술을 이전받아 자국 내 건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해군이 보유한 함정은 프리기탐 8척과 코르벳함 10척, 소형 대잠함정 14척과 미사일 함정 16척으로 구성돼 있고, 이외에도 경비정과 소해함, 상륙함과 병원선 등의 지원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함정이 노후에 교체 수요가 많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해군은 네덜란드가 설계한 마르타디나타급 프리깃을 자국에서 건조 중이며 최종적으로 6척을 조달할 예정이지만,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등의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가는 중국 선박에 대한 경계 강화 차원에서 최근 해군력 증강의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일본 정부로서도 호위함 수출을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스가 총리는 첫 해외 방문지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선택하여 작년 11월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방위물자 수출을 위한 방위장비품 기술이전 협정에 합의한 바 있으며, 작년 12월에는 양국 방위 담당 장관이 온라인 회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건이 성사되면 일본의 방위장비 수출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어서 일본 언론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30FFM은 무인기 등을 이용해 기르 등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일본의 신문은 전했으며,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기술 공여와 자국 내 호위함 생산 등의 조건을 내걸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지난 1967년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제시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방위물자 수출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적용해왔습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란 분쟁 당사국과 유엔결의 위반국에 대한 수출 금지, 평화공헌 및 일본 안보 기여에 한해 수출 상대국의 사용 목적 및 제3국 이전과 관련한 통제가 가능한 경우 수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들어 해석을 느슨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인도네시아 간 호위함 도입과 관련한 협의가 물이 오를 때쯤 이탈리아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인도네시아 해군 함정의 도입에 이탈리아가 강력한 영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는 인도네시아의 FREM급 호위함을 제안했고, 또한 일본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각국의 제안을 판단하는 주요 포인트는 기술 이전과 비용, 그리고 인도네시아 함정 건조에 현지 기업 참여 등의 3가지로, 일본의 3,900톤형 FFM 호위함은 아직 운용 실적이 없으며 일본은 기술 이전에도 소극적이란 점은 불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FREM급은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전투함이며 우선 6,000톤급의 함선을 공동으로 개발한 후에 시스템과 무장 및 레이더 등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조건에 맞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생산하는 FREM급은 베르가미니급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프랑스가 생산하는 FREM급은 아키텐급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FREM급은 대공과 대잠, 대함과 지상 타격을 위한 순항 미사일까지 장착한 다목적 전투함이며,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각각 11척과 10척을 계약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에서도 2020년 4월에 경쟁자들을 제치고 FFG 사업의 기반함으로 최종 선정되어 미 해군도 20척을 건조할 예정이며, 이집트 해군과 모로코 해군에서도 채용되어 운용하고 있어 운용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듯 수출을 많이 해본 이탈리아와 프랑스와는 다르게 일본은 군함을 수출해본 적이 없는 점도 나쁘게 작용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는 함정의 해외 수출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 이전이나 수출국 기업을 다루는 방법도 능숙합니다. 군함 수출이라는 것은 만만한 작업이 아니며, 군함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요구 조건을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기술 이전 조건은 일본이 처음 다루어 본 것이어서 상당히 고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우선 가격 면에서도 6,000톤의 FREMM의 도입 비용은 척당 6억 유로 정도인 반면 3,900톤의 일본의 FFM 건조 비용은 척당 약 470억엔입니다. 언뜻 보면 일본의 FFM의 건조 비용은 FREMM과 비교하면 톤수에서 차이가 나므로 두 함정의 도입 가격은 비슷한 것 같지만 일본의 FFM 건조 비용에는 VLS가 포함되지 않았고 수출에 필요한 관련 비용과 탄약류 조달 비용도 포함되지 않아 현재의 가격보다 비싸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일본의 군함을 선택했다면 일본의 호위함 수출도 꿈만은 아니었지만 몇 가지 넘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FFM에 탑재되어 있는 미국의 MK45 5인치 함포와 M41 VLS, 시램과 영국의 가스터빈 엔진인 MT30, 그리고 독일제 디젤 엔진의 수출 허가가 날 수 있느냐는 점과 프랑스 탈레스제의 전투관리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 및 전술 데이터 링크를 도입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해군에 맞추어 FFM의 시스템을 현지화할 수 있는지, 또한 만일 선체는 일본에서 건조한다고 쳐도 인도네시아 군함의 무장이나 시스템은 탈레스제를 사용했다고 했을 때 수출 경험이 없는 일본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해외 무기 기술 이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호주 잠수함 사업에서도 일본이 잠수함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었던 자세가 막판에 프랑스의 사업을 뺏긴 주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듯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큰 메리트가 없는 일본에게 군함 건조 기술 이전을 요구하며 일본제 군함 도입 의사를 밝힌 것은 아무래도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국방장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KF-21 시제기 행사 이전에 한국에서 몇 번이나 초청을 했지만 방문을 하지 않았던 프라보워 국방장관은 호위함 도입을 위해서는 일본을 몇 차례나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프라보워 국방장관의 비위를 얼마나 잘 맞춰줄지는 모르지만 앞서 설명했듯 이탈리아나 프랑스제 군함보다 비싸고 또한 군함 건조를 위해서는 엔진과 함포 등 핵심 구성품을 다른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본의 군함을 인도네시아가 선택했다면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올 3월에도 프라보워 장관을 일본으로 초대해 호위함 수출을 위해 공을 들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스가 총리의 인도네시아 방문 때 합의했던 방위장비 수출에 필요한 협정 체결을 위해 인도네시아 외교와 국방장관과의 2+2 회의에서 방위장비 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협정 체결이었지만 일본의 언론들은 6월에 예정되어 있던 인도네시아의 호위함 도입 사업에 일본산 호위함 도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니혼 게이자의 신문이 지난 3월 29일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28일에 프라보워 장관과의 회담에서 해경국의 무기 사용을 허용한 중국 해경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자유롭고 열린 해양 질서를 유지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하며 또한 남중국해에서 일본 자위대와 인도네시아군이 연합훈련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본이 공을 들였던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장관은 결국 이탈리아의 FREMM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워 장관을 제대로 상대하지 못했던 일본은 프라보워 장관의 변덕을 몰랐던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입장에서는 수출 경험이 없는 일본의 FFM 호위함보다는 운용 실적이 많은 FREMM을 선택하여 불안정성을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일본은 자국산 방위 장비의 수출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인도네시아의 호위함 수출 때 보여준 것처럼 기술 이전의 소극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대응 능력을 키우지 못하면 일본의 군함 수출은 요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